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라보 시니어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혹시 요즘 계단 오르실 때 숨이 좀 차시진 않으세요? 아니면 왼쪽 어깨가 자꾸 결리신다거나 가슴이 가끔 답답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만 3만 명이 넘는 분들이 급성심장정지로 쓰러지셨다는 거 아세요? 그 중에서도 60대 이상이 무려 70%나 된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쓰러지신 분들 대부분이 며칠 전부터 우리 몸이 보내준 신호를 받았대요. 단지 그걸 몰라서 아니면 별거 아니겠지 하고 무시해서 큰일이 난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심장이 위험할 때 보내는 5가지 구조 신호, 그리고 혼자 계실 때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차 한 잔 드시면서 편하게 들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먼저 심장마비가 뭔지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심장이 하루에 몇 번이나 뛰는지 아세요? 무려 10만 번이래요. 대단하죠? 이 작은 주먹만 한 심장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장도 일을 하려면 영양분이 필요하겠죠?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있는데 이걸 관상동맥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집에 있는 오래된 수도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이사 왔을 땐 물이 콸콸 잘 나왔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녹도 슬고 찌꺼기도 끼고 물이 졸졸졸 나오다가 어느 날 아예 안 나오죠? 우리 혈관도 똑같아요. 젊을 때는 깨끗했는데 나이 들면서 기름때가 끼고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의사들은 이걸 동맥경화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혈관이 막히는 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신호를 보낸대요.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 들어오는 것처럼요. 실제로 돌연사로 쓰러지신 분들 대부분이 며칠 전, 심지어 몇 주 전부터 이상한 증상을 느꼈대요. 그런데 왜 병원에 안 가셨을까요? 몰라서예요. 그게 심장이 보내는 SOS 신호인 줄 몰랐던 거죠. 자, 그럼 우리 심장이 야, 나 지금 위험해 라고 보내는 신호 5가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신호는 가슴 통증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심장은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 가슴이 아파야 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대부분 가슴 한가운데가 아파요. 어떻게 아프냐고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마치 코끼리가 가슴 위에 올라타 있는 것 같아요. 가슴을 꽉 쥐어짜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몇 분 이상 계속되거나 잠깐 나았다가 다시 아프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두 번째는 이상한 곳이 아픈 거예요. 심장인데 왜 팔이 아파? 하실 텐데 이게 참 신기해요. 가슴 통증이 왼쪽 어깨로, 팔로, 심지어 턱이나 이까지 퍼지는 거예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치과 가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심장 문제였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의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거래요. 특히 왼쪽 팔 안쪽이 저리거나 아프면 꼭 의심해 보세요. 세 번째,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데요. 소화불량이에요. 어제 뭘 잘못 먹었나? 체한 것 같네 하면서 소화제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이런 증상이 많대요.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데 토는 안 나오고 이게 단순 소화불량이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게 이걸 모르고 소화제만 먹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갑자기 숨이 차는 거예요. 평소에 잘 오르던 계단인데 갑자기 헉헉거리게 되거나 밤에 자다가 숨이 막혀서 깨신 적 있으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해서 폐에 물이 차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 이유 없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잠을 자도 피곤해. 이런 분들 계시죠? 특히 아무리 쉬어도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심장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온몸에 피가 잘 안 도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가슴 중앙 통증, 팔이나 턱으로 퍼지는 통증, 소화불량, 숨참, 극심한 피로. 이 중에서 두 개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절대 내일 병원 가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가세요. 자, 이제 정말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서 큰일 났다 했는데 5분쯤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해진 적 말이에요. 이럴 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행이다. 나았네. 피곤해서 그랬나 봐 이러시죠?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의사들이 말하는 가장 위험한 거짓말쟁이 증상이에요. 의학 용어로는 일과성 허혈발작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장이에요. 작은 혈전 덩어리가 혈관을 잠깐 막았다가 운 좋게 다시 뚫린 거예요. 이런 증상을 경험한 분들 중에 상당수가 48시간에서 3개월 안에 진짜 심장마비를 겪는데요. 무서우시죠? 그래서 증상이 나아졌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오히려 내 심장이 마지막 경고를 보냈구나 하고 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자, 그럼 이제 심장마비를 부르는 최악의 습관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갑자기 무리한 운동 하시는 거예요.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는데 왜 위험해? 하시겠지만 평소 운동 안 하시다가 갑자기 오늘부터 건강 챙겨야지 하면서 등산 가시거나 헬스장에서 무거운 거 드시면 정말 위험해요. 우리 나이에는 심장도 준비 운동이 필요해요. 처음엔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둘째, 혈압약 맘대로 끊으시는 거예요. 요즘 몸 상태 좋은데 약 좀 줄여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혈압약을 갑자기 끊으면 혈압이 확 올라가서 심장마비 위험이 훨씬 높아져요. 약 조절하고 싶으시면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셋째, 겨울 새벽에 밖에 나가시는 거예요. 새벽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겨울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따뜻한 집에서 갑자기 찬 공기를 쐬면 혈관이 확 수축돼요. 뜨거운 유리컵에 찬물 부으면 깨지는 거 보셨죠? 우리 혈관도 똑같아요. 겨울엔 해가 뜬 다음에 운동하세요. 그리고 나가실 때 목도리 꼭 하시고요.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 해드릴게요. 심장 살리는 음식들이 있어요. 비싼 영양제 사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으로도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거든요. 꼭 드셔야 할 음식 4가지. 첫째,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거요. 이 생선들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한대요. 일주일에 2번은 꼭 드세요. 굽거나 찜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둘째, 청국장이나 나토예요. 냄새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이미 생긴 혈전을 녹여준대요. 병원에서 쓰는 비싼 혈전 용해제랑 같은 원리예요. 냄새 싫으시면 요즘 냄새 없는 제품도 많으니까 그거 드셔도 돼요.
셋째,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예요. 칼륨이 많아서 나트륨을 빼주고 혈압을 낮춰줘요. 나물 반찬으로 매일 드시면 좋아요. 넷째, 토마토예요. 토마토가 빨간 이유가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게 혈관을 보호해 준대요. 그런데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면 흡수가 5배나 잘 된대요. 반대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있어요. 짠 국물, 튀긴 음식,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 그리고 아침 공복에 바나나 드시는 것도 조심하세요. 혈당이 확 올라가서 혈관에 무리를 준대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만약 혼자 계실 때 가슴이 아프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조건 119부터 부르세요.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심장이 멈춘 후 단 4분이 골든타임이에요. 1분만 늦어도 생존율이 10%씩 떨어진대요. 119에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장마비인 것 같아요. 가슴이 쥐어짜듯이 아파요. 십시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시간을 정확히 말씀하시는 게 중요해요. 둘째, 편한 자세를 취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등을 기대세요. 다리는 밑으로 내리시고요. 절대 누우시면 안 돼요. 셋째, 니트로글리세린이 있으면 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이 있으면 혀 밑에 넣으세요. 5분마다 한 알씩 최대 3번까지 쓸 수 있어요. 참 기침하면 심장마비를 막을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거 잘못된 정보예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절대 따라 하지 마세요. 가족이 쓰러졌을 땐 이렇게 하세요. 먼저 여보, 여보 하면서 어깨를 두드려 보세요. 반응이 없으면 바로 119 부르시고 가슴 압박 시작하세요. 어디를 누르냐고요? 양쪽 젖꼭지 사이 가슴 정중앙이에요. 손바닥으로 분당 100-120회 속도로 5cm 깊이로 누르세요. 30번 누르고 인공호흡 2번, 이걸 구급대 올 때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 5분 건강 체크법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의자에서 일어나 보세요. 아침에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양쪽 다리에 힘이 똑같이 들어가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한쪽만 힘이 안 들어가면 뇌나 심장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둘째, 눈 감고 30초만 서 있어 보세요. 벽 근처에서 안전하게 하시고요. 몸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한쪽으로 쏠리면 균형 감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셋째, 맨발로 바닥 밟아 보세요. 양쪽 발바닥 감각이 똑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한쪽만 차갑거나 먹먹하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넷째, 일직선으로 걸어보세요. 거실에 선 하나 정해놓고 그 위를 걸어보세요. 자꾸 삐뚤삐뚤 가면 신경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다섯째, 계단 오르내리기를 해보세요. 집에 계단이 있으시면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와 보세요. 평소보다 숨이 많이 차거나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면 심장이나 혈관 쪽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심장 지키기 5가지도 있어요. 하나, 비트즙 1컵 드세요. 혈관을 넓혀준대요. 둘, 시금치 반찬 매일 드세요. 셋, 일주일에 2번은 생선 드세요. 넷, 호두 한 줌씩 간식으로 드세요. 다섯, 까치발 들기 운동하세요. 양치하실 때 30번씩 3번 하시면 딱 좋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심장마비는 절대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미리미리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가 모르거나 무시해서 큰일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쥐어짜듯이 아프거나 팔이나 턱이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숨이 차거나 너무 피곤하거나 이런 증상 중에 2개 이상 있으면 꼭 병원 가세요.
그리고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도 절대 안심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마지막 경고예요. 제가 정말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이 말이에요. 이 영상 보신 여러분은,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은 절대 이런 후회하지 마시길 정말 간절히 바라요.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부모님께, 형제 자매에게, 친구들에게 보내주세요. 이거 한번 봐봐. 정말 중요한 거래하면서요. 여러분이 오늘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건강은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고 대답해 주는 것, 그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돌연사, 운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요. 브라보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오늘을 응원합니다.